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일 잘하는 법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데이터 리터러시 여정을 함께할 바이트 탐정입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중요한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회의 시간, 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경험상 어안이 제일 나을 것 같군요. 이걸로 추진합시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죠?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해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숙련된 전문가의 직관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더 이상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관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직관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통찰력, 즉 직관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게 하고 데이터가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직관이라는 칼은 매우 날카롭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직관의 가장 큰 한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지 편향, 불완전한 정보, 그리고 재현 및 확장 불가능성입니다. 첫째, 우리는 인지 편향의 덫에 쉽게 빠집니다. 사람의 뇌 아이콘이 나타나고 그 주위로 여러 정보들이 날아다닙니다. 뇌 아이콘이 특정 정보만 쏙쏙 골라 받아들이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슬라이드 텍스트 확증 편향,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인지 편향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이나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왜곡해서 바라보는 경향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란색 디자인이 요즘 대세야 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는 파란색 디자인이 성공한 사례만 찾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이 요즘은 초록색이 인기던데요? 라고 말해도 아니야, 그건 일부일 뿐이야 라며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직관과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들리는 거죠.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초록색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편향이 비즈니스 결정에 개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경험은 불완전한 정보일 뿐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유명한 비유를 간단한 일러스트로 보여줍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말하는 모습, 마지막에 코끼리 전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치 여러 명의 눈을 가린 사람이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아니야, 뱀처럼 생겼어 라고 주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과거에 성공시켰던 SNS 캠페인 경험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10대 고객들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정보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코끼리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내린 결정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공의 재현과 확장이 어렵습니다. 한 명의 천재 리더 아이콘 머리 위에서 전구가 반짝입니다. 그 리더가 떠나자 나머지 팀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소위 촉이 좋은 리더 한 명의 번뜩이는 직관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팀장님, 이번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냥 느낌이 왔어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도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 개인의 일회성 성공으로 끝나버리죠. 조직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직관은 결코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직관에만 의존하는 의사결정은 개인의 편향에 빠지기 쉽고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할 위험이 크며 성공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데이터 드리븐 조직의 장점. 이제 안개 속을 벗어나 맑고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줄여서 DDDM은 감이나 추측이 아닌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드리븐 조직이 되면 어떤 강력한 장점들을 얻게 될까요? 첫째,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어안과 비안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며 논쟁하는 모습, 이때 화면 위에서 깔끔한 차트와 그래프가 내려옵니다. 차트는 비안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논쟁하던 사람들이 모두 차트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슬라이드 텍스트 의견 대 사실, 더 이상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과 같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데이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개편을 두고 A팀은 깔끔한 디자인을, B팀은 화려한 디자인을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직관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죠. 하지만 데이터 기반 조직은 다릅니다. 두 가지 시안을 모두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어떤 디자인에서 회원가입이 더 많이 일어났는가? 라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깔끔한 디자인의 가입률이 30% 더 높다고 명확히 보여준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둘째,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매출 데이터가 선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그래프에서 일정한 패턴의 여름의 급상승이 반짝이며 강조됩니다. 그래프의 선이 미래 방향으로 점선으로 이어지며 다음 여름의 매출을 예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재고 확보 후 인력 중원과 같은 준비 행동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지난 3년간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매년 특정 아이돌의 생일 주간에 특정 액세서리 매출이 폭증하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 쇼핑몰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그 아이돌의 생일이 오기 전에 미리 해당 상품의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하고 관련 이벤트를 준비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재고 부족으로 고객을 놓치는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셋째, 명확한 근거로 모두를 설득하고 협업하게 만듭니다. 한 직원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풍선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고 듣는 사람들은 물음표를 띄웁니다. 다음 장면, 직원이 차트를 가리키며 발표합니다. 말풍선의 데이터에 따르면 X를 개선하면 이탈률이 50% 감소합니다. 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느낌표를 띄우며 박수를 칩니다.
데이터는 조직 내 가장 강력한 공통 언어이자 설득의 무기가 됩니다. 부서가 다르고 직급이 달라도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줄고 소통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데이터를 보니 전체 사용자 중 단 1%만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다른 핵심 기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나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소통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게 하며 조직 전체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힘을 합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직관 중심 의사결정이 가진 인지 편향, 불완전한 정보,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명확한 한계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그 대안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어떻게 우리 조직의 객관성, 예측력, 그리고 강력한 소통의 무기를 쥐어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통찰을 발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니까요. 최고의 의사결정은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인간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직관이 조화롭게 만났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막연한 감을 넘어 명확한 데이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첫 걸음을 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